We don't understand his stance on the issue of abortion. At times, we even need to adopt a firm stance. I also question the FDA's stance on MSM in this day and age. We talked about his new batting stance. Instead, it maintains a neutral stance. I agree with 95% of his stance on the issues. It was difficult for stance. 그런 스탠스 있다 이거지. 아씨 자야 되는데 씨. 아 좋겠다 씨.
이제는 집에서 볼 수 있으니까 개념부터 잘 써야지. 자,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의 활용 2, 이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에 해당하는 거의 본격적인 것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 기울고, 그때마다의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모두 다 구할 수 있어요. 도함수라는 아주 편리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평균 변화를 급한. 자,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의 활용 2, 이제는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에 해당하는 거의 본격적인 것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 기울고, 그때마다의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모두 다 구할 수 있어요. 도함수라는 아주 편리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평균 변화를 급한 거고, 순간 변화에서는 원래 원함수가 증가 상태인 지 감소 상태인지 이러한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자, f 프라임 x라는 것은 이게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내가 순간적인 적선의 기울기의 양인지 음인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것의 기호를 궁금해하게 되면, 자, 내가 양수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fx의 변화율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의 부가 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적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함수 fx 원함수는 감소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분모를 통해 fx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할 수 있다. 오늘 공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네요. f 프라임 x의 부호를 조사함으로써 fx의 증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함수의 증감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나면 그것을 통해 이 함수가 어떤 순간에 극대점과 극소점을 갖는지, 극대 극소라는 것도 공부하게 되고요. 함수의 증감과 극대 극소,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제 우리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나가는 방법, 함수의 그래프를 증가와 감소를 중심으로 해서 언제까지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때부터 이게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조심해야 되나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이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나요? 자, 이러한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함수의 그래프의 증감과 극대 극소를 중심으로 한 그래프의 개형이거든요. 이것을 그릴 수 있게 되고 나면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3차 함수의 그래프에 해당합니다. 2차 함수뿐만 아니라 3차, 4차 함수,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실은 여러 가지로 정의된 다른 종류의 함수들에 대해서도 언제 증가하고 감소하고 언제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지점도 나타나네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구해낼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이것을 통해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 함수가 언제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과 같이 그려져 있는 함수가 어떤 특정한 값 y equal k라는 함수값을 갖게 되는 순간이 몇 번 있는지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려져 있는 함수의 개형을 구하더니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최소값이 이미 0보다 큽니다. 그럼 늘 0보다 크다고 말해도 되겠네. 함수의 개형을 통해 함수의 증감과 극대 극소를 여러분이 공부한 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극대 극소, 증가와 감소, 무엇이 자식 잘 몰라도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증감, 극대 극소다. 이렇게 그림으로 알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고 나면 최대, 최소,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개념 자체는 여러분이 앞서 공부한 것들을 튼실하게 하나하나 살펴봤다면 그것을 통해 충분히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편리하게 그것을 이용해주고 몇몇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조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것은 나의 부호를 통해 fx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지점이 궁금해질 겁니다. 어떤 지점이 궁금해질 겁니다. 이미 이와 같은 지점에 대해서 우리 로그레즘에서 이러한 지점을 다루는 것에 대해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러한 지점이 존재하는지 이렇게 관찰하고 조사하는 것도 연습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지점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맞습니다. 여기서 미분계수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한 번씩 조사해보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려나가야 되고 지금부터 증가와 감소를 중심으로 해나가야 할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가와 감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가가 무엇이고 감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의해야 되고요. 증가란 뭐지? 이게 뭘까요? 물론 이게 증가입니다. 이게 증가. 증가, 감소네요. 이 감소, 증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네요. 이게 증가하는 거고 이게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표현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 수학적으로 약속한 것을 공부해야 된다. 첫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여러분 역시 기하학적으로 관찰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한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면 무엇이다, 이것이면 무엇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은 기하학적으로 한 번은 이걸 수식을 통해서 설명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네모부터 채우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어떤 함수
함수 fx가 어떤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늘 미분계수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 함수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도함수의 값이 양이다라는 것은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구간 내에서 구해질 수 있는 모든 미분계수가 전부 다 양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럴 때 또 설명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네모 채우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어떤 함수 fx가 어떤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늘 미분계수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 도함수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도함수의 값이 양이다라는 것은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구간 내에서 구해지는 모든 미분계수가 전부 다 양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겠을까요? 아, 이럴 때 이 함수 fx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그 구간 내에서 fx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이것도 f 프라임 x가 늘 음수다라는 것은 이 도함수 값이 늘 음수라는 것은 모든 지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해볼 때마다 감내 변화율이 구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간 내에서 fx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이것을 이 증가와 감소라는 것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가 하나. 그 다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 식을 통해서 조사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증가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함수의 증가라는 것은 x1보다 x2가 크다일 때 물론 그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입니다. 구간 내에서 x1보다 x2가 크다이면 그것을 통해 fx1 그리고 fx2 사이에 두고 지금과 같은 배수관계가 성립한다. 자,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x가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 이게 증가예요. 그러면 증가를 지금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면 감소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감소는 x1보다 x2가 커졌다. 이럴 때 fx1보다 fx2는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자, 이것이 바로 증가. 이것이 바로 감소에 대한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증가라고 얘기하고 감소라고 얘기한다는구나.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금 방금 공부한 표현을 통해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설명해내는 과정 역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자,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x2-x1과 fx2-fx2 이것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내가 이것보다 작으면 나도 이것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x2 빼기 x1이 양수면 나도 양수가 되어옵니다. 이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증가함수라고 얘기하고 이 두 개의 부호가 다르면 감소함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빼서 표현한 것이 실제로 여러분 부등식을 어떻게 증명했었나요? 산술 기하분 부등식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2분의 a 플러스 b. 이게 수학이 좋습니다. 자,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늘 같거나 크다. 어떻게 표현해서 그것을 증명했나? 부등식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은 a 빼기 b 빼서 양수임을 증명했네요. 어떻게 증명했나요? 2분의 1 a 플러스 b 넘어갔으면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되고 그것이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보더니 2분의 1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늘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식에서는 무엇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나요? 지금처럼 여기 2가 들어갔습니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2가 들어가서 그래서 건전적으로 된 거예요. 자, 산술 기하평균 등 어떤 식에서도 여러분이 부등식에 대한 것을 설명해낼 때 빼서 양수임 무엇을 이용한 건가? 부등식의 기본 성질입니다. 양변에서 같은 순화식 b를 빼고 이 부등으로 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증거같이 증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 몇몇 함수에 대해서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금처럼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설명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테면 함수 y 이퀄 x 제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 y 이퀄 x 제곱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0. 자, x가 양수인 구간과 x가 음수인 구간에 각각 내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나요? x2-x1과 fx2-fx1 사이의 부호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2-x1은 자, 이 경우를 우리가 설명하고자 할 때는 0보다 x1이 크고 x2가 크다라고 표현하면 양수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뭐로 표현할까요? 이게 0보다 다 작다고 할 때 x2보다 x1이 작은 건 그대로죠. 자, 그럼 이쪽에서도 x2-x1은 역시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 한번 보았더니 이제 뭐라고 표현해서 쓰면 돼요? 이것은 함수식이 x제곱이었으므로 x2제곱 빼기 x1제곱이다. 자,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x1보다 x2가 크다이면 fx1보다 fx2가 크다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냥 바로 x1의 제곱과 x2의 제곱을 비교하고 있나요? 빼서 양수임을 증명하고 빼서 음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식에서는 이렇게 뺐을 때 어떠한 중요한 것이 있었는지 다음 식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인수분해, 완전체곱. 방금 전에 선생님 산술 기하평균 완전체곱식 변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양인지 음인지 인수 분해를 통해 부분 부분의 부호를 조사하는구나. 자, 한번 볼게요. 자, 너는 무엇이 되나요? x2 x1, x2 x1이라는 인수 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양수라고 했어도 이 녀석은 둘 다 양수이고 양수예요. 양의 실수의 구간에서는 그 안에 있는 x1과 x2를 잡았을 때 x2 빼기 x1과 fx2 빼기 fx1의 부호가 서로 같구나. 자, 그래서 모든 양의 실수 구간에서 나는 증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너는 보았더니 역시 똑같은 것을 통해서 x2 x1, x2 x1으로 표현한 것이 x2 제곱 빼기 x1 경들은 함수값의 차이 두 개를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증명해주면 되는데 이쪽은 역시 양수로 이렇게 x2가 더 크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너는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이제 음수가 되었어요. x1과 x2 사이의 관계와 지금 이 두 개의 부호가 위에선 같았는데 밑에선 부호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내가 양수인데 fx2 빼기 fx1이 이것은 음수가 되었어요. 즉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냐면 너는 감소 함수다. 그래서 모든 음의 실수 구간에서 나는 감소 함수다. 맞습니다. 모든 양의 실수의 구간에서 나는 증가 함수다. 맞습니다. 양수 두 개에 대해서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맞습니다. 그러나 음수 x1, x2에 대해서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작아진다. 맞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살펴보니 이렇게 어렵고 까다로운 느낌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하학적으로 관찰해보면 이것이 왜 맞는지 틀리는지 이 명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여러분이 설명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여러분 그림을 그려서 기하학적으로 조사하는 건 중요합니다. 자, 어떤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실 이런 구간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 눈에 봐도 여기는 x 값이 커지는 함수 값이 커지는 이 지점을 만약 내가 뭐라고 해볼까? a라고 해보자. x 이퀄 a라고 해보자. 자, f 프라임 a가 이것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0보다 커요. 그렇다는 것은 x 값이 커짐에 따라 함수 값도 커지고 있다는 상태를 이 구근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또 여기 한번 다른 데도 볼까요? 자, x 이퀄 b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해봤더니 f 프라임 b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f 프라임 b는 음수네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순간 변경이 음수다. 그렇기 때문에 x가 커짐에 따라 함수값은 작아진 것이 이 부분에서의 이 곡선에서의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얻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기하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공부해온 수식에 의한 건 또 그것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이것과 다른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야 했어요. 이 부분도 바뀐 부분에 나온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것으로 공부하고 다른 것으로 설명했을지라도 이제는 이 증가와 감소에 대해 반드시 평균값의 정리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값의 정리로 이것을 설명한다. 자, 실제로 이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자명하고 아주 기본적인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자, f'x가 어떤 구간 내에서 양수일 때 그 구간 내에서 이 함수는 증가한다. f'x가 음수일 때 그 구간 내에서 이 함수는 감소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고도 너무 장황한 사실.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합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를 힘좀 앞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어야 이것을 이용할 수 있나요? 자, 어떤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AB라는 구간 내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고, 그리고 AB라는 열린 구간 내에서 이것이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인데 무슨 B가라고 많이 쓰는데 미분 가능해요. 근데 끼놓고 이것을 줄여쓰라고 해도 다 이렇게 B가라고 쓰게 돼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을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평균값의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전제 조건 P는 P다. P를 먼저 만들어놓고 시작하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고 그러고 싶으면 첫 번째 많이 써가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써가면서 설명하는 것을 친구에게든 아니면 누구에게든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정확히 이래서 이렇다, 이래서 이렇다, 근거 있는 풀이와 근거 있는 여러 가지 탐색의 과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리고 이래서 이렇다라는 것을 자꾸 설명하고 그 원리와 근거를 찾는 연습은 실제로 선생님 그런 얘기까지 한 적 있어요. 집에 강아지 두 마리 냈으면 P와 Q라고 이름을 지어. 정말 무엇이 있을 때마다 미녀는 장꾸러기인가? 이래서 이렇다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습관 들여주셔야 됩니다. 평균값의 정리는 미분 가능할 경우 그 어떠한 구간 내에서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을 만족시키는 F'C를 만족시키는 C가 반드시 그 열린 구간 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값의 정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자, 그 다음은 A, B라는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방금 전에 우리 이러한 것을 얘기했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프라임 x는 0보다 크다인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간 내에 속하는 A, B 구간 내에 속하는 임의의 x1, x2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x1, x2예요. 임의의 실수 x1, x2이기 때문에 x1보다 x2가 크다라고 얘기했을 뿐 이 녀석은 이제 이 구간 A, B 안에 있는 어떤 두 개의 수가 되어도 됩니다. 자, 그것을 방금 전에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A라는 점 그리고 B라는 점 그 사이에서 프라임이 계속해서 양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어떤 x1과 어떤 x2를 잡는다 하더라도 걔네 둘 사이에서는 증가가 일어나 라고 그림을 통해서 평균 변화율, 평균값의 정리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순간순간 접선의 길이가 양이니까 증가하고 있을 거야 라고 앞서 얘기한 것이며 이제는 평균값의 정리를 통해 여러분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도 물론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져요. 자, 이럴 경우 보았더니 x2 마이너스 x1분의 fx2 마이너스 fx1 무엇인가요? x1과 x2 사이의 평균 변화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x1이 여기가 x2. 자, 이것에 대해 이퀄 f 프라임 c를 만족하는 c가 반드시 x1과 x2 사이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x1과 x2가 지금 a, b라는 구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c 역시 그 안에 있는 녀석이에요. 한번 표현해볼까? a보다 x1이 크다 했고요. 그보다 x2가 크다 했고요. 그보다 b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x1과 x2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c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 열린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도함수가 늘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양수예요. 그러면 어떤 x1과 x2를 잡아준다 하더라도 그것에 알맞는 f 프라임 c에 알맞는 c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값은 늘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오케이. 이걸 통해서 우리 무엇을 얻을 수 있게 되었네요? 나와 내가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이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구나. 자, 무엇인가요? 이것과 동치인 x2-x1 자, 그리고 이것 x2-fx1 우리 둘이 무엇이 같다라는 것을 알았나요?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제? f'x가 늘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f'c가 늘 모든 그 구간 내에 있는 c에 대해서 양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x2, x1, x1, x2 이 구간 내에 있는 모든 x1, x2에 대해서 이것을 성립하도록 하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 평균값의 정리를 통해 우리 이것을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둘이 부호가 같대요. 자, 근데 x1보다 x2가 크다 했으면 내가 양수이다. 그럼 나도 양수라는 뜻입니다. 자, 빼서 양수임을 증명했습니다. x 증분과 y 증분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식을 통해 설명해 봤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x1보다 x2가 크면 그럼 fx1보다 fx2가 커지는 증가함수임을 설명했습니다. 평균값의 정리를 통해 여러분 감소함수에 대한 것도 한번 똑같이 해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아쉽게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를 표로 조사는 A는 어떤 x1과 어떤 x2를 잡는다 하더라도 걔네 둘 사이에서는 x2-x1분의 fx2-fx1 무엇인가요? x1과 x2 사이의 평균 변화입니다. 자,
fx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x1이에요. 여기가 x2. 자, 이것에 대해 이퀄 f'C를 만족하는 C가 반드시 x1과 x2 사이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x1과 x2가 지금 a, b라는 구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C 역시 그 안에 있는 녀석이네요. 한번 표현해볼까요? a보다 x1이 크다고 했고요. 그보다 x2가 크다고 했고요. 그보다 b가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x1과 x2 사이에 존재하는 C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이 열린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도함수가 늘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양수예요. 그러므로 어떤 x1과 x2를 잡아준다 하더라도 그것에 알맞는 f'C에 알맞는 C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값은 늘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오케이. 이걸 통해서 우리 무엇을 얻을 수 있게 되었네요? 나와 내가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구나. 자, 무엇인가요? 이것과 동치인 x2-x1. 자, 그리고 이것 x2-fx1. 우리 둘이 무엇이 같다라는 것을 알았나요?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제 f'X가 늘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f'C가 늘 모든 그 구간 내에 있는 C에 대해서 양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x2, x1, x1, x2 이 구간 내에 있는 모든 x1, x2에 대해서 이것을 성립하도록 하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 평균값의 정리를 통해 우리 이것을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둘이 부호가 같으니 자, 그런데 x1보다 x2가 크다 했으면 내가 양수야. 그럼 나도 양수라는 뜻입니다. 자, 빼서 양수임에 증명했습니다. x 증분과 y 증분표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식을 통해 설명해 봤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x1보다 x2가 크면 그럼 fx1보다 fx2가 커지는 증가함수임을 설명했습니다. 평균값의 정리를 통해 여러분 감소함수에 대한 것도 한번 똑같이 표현해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이고요. 그럼 이게 0보다 작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이것과 이것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게 양수면 나는 음수가 된다라고 해서 그때는 x1, x2일 때 fx1보다 fx2는 무조건 작아지도록 된다. 감소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케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의 증가와 점수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것은 x1보다 x2가 커질 때 함수값이 커진다, 작아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프라임이 양수, 프라임이 음수면 각각 증가, 감소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극대 극소점을 만들고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했어. 물론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중역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좀 어려웠던 친구 있다 하더라도 이 말 하면 알아야 됩니다. 도함수 f'X이 부호를 통해 fx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하는 과정을 엄청나게 반복해낼 것이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함수의 개념과 도함수의 활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것을 이용하기에 앞서 기하학적으로 그려보고 그것을 이해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앞서 공부한 평균값의 정리를 통해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 여러분은 이것을 공부하고 나서 공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평균값의 정리로 지금처럼 증가, 감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오해가 많은 것 하나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어차피 시험에는 선생님 얘기 들으면 f'의 부호를 따져서 밑에 양수면 이런 경우에 fx는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f'x가 음수면 그때 fx는 감소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와서 심지어 이 녀석의 부호를 조사해서 이 녀석의 증가와 감소를 표 조사하는 증장표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적인 과정 이외에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히 공부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특징적인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명제를 공부할 때 이것이 0보다 크다이면 증가한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반대로 여기 늘 성립한다고 알고 있나요? 내가 증가하면 f'x는 그 구간 내에서 늘 0보다 크다. 아쉽게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설명하고 그런 특이한 함수를 발견하고 설명해 나가는 과정은 이것을 밟아가며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밟아가며 공부한 학생에게만 중요한 예시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21번, 30번 등 가장 중요한 문제의 소재로 반드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거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추천하게 설명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념 공부하는 것은 이거 빨리 증가가야지 뭐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하나 설명하고 과정을 지키자. 여기에 공통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두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미녀는 장꾸러기라 했지 장꾸러기가 미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 했지 연속이라 해서 다 미분 가능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의 역 매우 중요합니다. 역 또한 그러면 어떤 구간 내에서 fx가 증가면 구간 내에서 이면 그러면 이것은 f'x가 그 구간 내 모든 값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구간 내의 모든 x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라고 반대로 역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이게 틀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역은 반드시 성립하지 않네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여러분이 공부할 어떤 명제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특이한 예시가 되는 아주 소중한 함수고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으로 공부했을
플러스하는 3차 함수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y x 세제곱. 자, 지금껏 A형, B형 모두 다 이 함수의 그 특정한 지점이 대체 몇 번 시험에 출제됐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특정적인 부분을 증과 같은 명제를 정확하게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그것을 해보는 데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는 예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등장하는 것이 아주 공정한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에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fx x 세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구간 내에서가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함수예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생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함수 가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결론을 말하자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함수인데 이걸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어떤 구간 내에 있는 x1, x2를 정하는 것이 아주 공정한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에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fx x 세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구간 내에서가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함수예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선생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함수 가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결론을 말하자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함수인데 이걸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어떤 구간 내에 있는 x1, x2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x1, x2에 대해서 양수, 음수 이런 걸 정했고 a, b 사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모든 실수예요. 거기서 x1보다 x2가 크다 보면 fx1보다 fx2도 늘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 x2-x1의 부호와 이거 양수예요. 그리고 fx2 빼기 fx1에 해당하는 자, 여기서 이걸 뺐습니다. x 세제곱이야. x2의 세제곱 빼기 x1의 세제곱. 자, 이것 또한 양수가 됨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아주 쉬운 겁니다. 자, 그냥 A와 B를 바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서는 이걸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통해 증명한다고 하네요. 앞서 분식의 증명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렇고 함수에서도 두 개의 함수식을 지금처럼 빼서 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용하고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뺐더니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되었냐면 인수분해 완전 제곱 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뺐더니 그래프에서는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후회됩니다. x2 빼기 x1은 그러고 보니 이거 녹소수 이런 데서도 공부했던 거구나. 이것이 x2 제곱 더하기 x2 x1 더하기 x1 제곱이라서 야, 이거는 내가 알고 있잖아. 양수야. 근데 너도 양수야. 왜 네가 양수니? 너는 x2의 제곱 더하기 x2 x1 더하기 4분의 1 x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x1의 제곱이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완전 제곱식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녀석 이러한 변형이 이 중요한 어떠한 함수 x세제곱이라는 녀석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실수에서 증가합니다. 선생님 모든 실수 범위에서 증가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연속이라고 잘못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증가해요. 자, 모든 실수에서 증가 함수임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의 변형 또한 아주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은 0보다 같거나 큰가요? 그렇지가 않네요. 이 녀석이 0 이상이고 이 녀석이 0 이상인데 이것이 제로가 되려면 그래서 부호 조건이 중요했구나. x1도 제로고 x2도 제로여야만 이 전체가 제로가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나도 양수구나.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둘 다 0이 될 수 없고 또한 양수다. 이것을 통해 내가 양수고 나도 양수다. 모든 실수에서 증가 함수이다라고 설명해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이용된 것이에요. 이 3차 함수라는 녀석은 f'x를 구해보게 되면 3x 제곱이 되어서 f'제곱가 0입니다. f'x가 그 구간 내의 모든 x값에 대해서 양수가 아니네요. 0인 순간 있네요. f'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계속해서 증가 함수더라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 아주 순간적으로 미분계수가 제로에 수렴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x가 커지면 그것에 따라 함수값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x세제곱이라는 함수였습니다. 자, 이러한 크다면 증가, 작다면 감소 이거 이제 앞으로 많이 가지고 올 거야. 그런데 그렇다 해서 반대가 늘 맞니?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프라임 x가 제로이면서도 증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너 프라임이 잠깐 제로가 됐는데 네가 보니까 좀 고립돼 있어. 따로 떨어져 있어. 너 혼자 이렇게 잠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녀석이 잠깐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순간에는 증가 상태가 깨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밀하게 그것을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이외에는 얻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비싼 문제의 소재는 이와 같은 점이 이용되게 됩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한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도함수를 공부하고 나면 도함수의 기본적인 활용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함수 fx에서 x 이퀄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무엇이 성립하면 fx가 늘 fa보다 같거나 작다. 성립하면 이때 우리는 x 이퀄 a에서 함수 fx는 x 이퀄 a에서 어떻다는 건가요? 그 주변에서 가장 fa의 값이 크다는 겁니다. 극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립하게 되면 x 이퀄 a에서 이 함수는 극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 fa라는 것을 극대값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이 fa라는 것을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아, 무엇이냐면, 자, 여기 이거 한번 볼까요? x 이퀄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무슨 뜻이냐면 충분히 작은 a 부분에 있는 어떤 구간 내에서 이 녀석이 최대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작은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했어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x 이퀄 a 부분이 충분히 작은 구간이요. x 이퀄 a 부분에 있는 충분히 작은 구간에서 최대 1.5 극대값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고요. 그 충분히 작은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극소값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자, 이와 같은 함수에서 자, 내가 최대값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x 이퀄 a라고 해보게 되면 x 이퀄 a 부분에 있는 어떤 충분히 작은 구간 내에서 이 충분히 작은 구간 내에서 a, fa라는 함수값보다 더 큰 함수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최대값. 이 부분에서 충분히 작은 x 이퀄 a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 내에서 내가 최대값인 거 보이지 않나요? 그것보다 나머지는 다 작네요. 그래서 이때 이 함수 fx는 x 이퀄 a에서 극대라고 얘기하고 이 fa를 극대값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x 이퀄 b라고 했습니다. 자, b 부분을 이번에 더 짧게 잡아볼까? 사실 크게 잡나 작게 잡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뭐 하고 있나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고 있나요? 자, 꼭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뀐다 라는 것만으로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과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은 x 이퀄 b를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구간 내에서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b, fb예요. 그래서 이 fb보다 나머지들은 다 조금씩 어떤가요? 함수값이 크네요. b를 포함하고 있는 충분히 작은 어떤 작은 열린 구간 내에서 내가 최소값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 함수 fx는 어디에서? x 이퀄 b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혹은 x 이퀄 b에서 극소이다. 그리고 나를 극소값이다라고 한다.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함수의 극대와 극소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서 무엇이 바뀌고 있네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고 있는 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수의 개형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서 이 부분에서 이때가 최대니까 이때 파는 게 가장 이득이야. 이 부분에서 여기서 극소니까 이 친구는 지금 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야. 여기가 극소값이고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회복 기간이야. 훌륭한 감독이 되기 위해서도 이걸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후에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오나요? 이런 순간이 오나요? 자, 오지 않게 지금 이것을 하나씩 미분 계산을 통해서 예측하고 이거 극대가 생겨버릴지 몰라. 이거 어떡하지? 지금 감소 상태야. 내가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다시 극소가 생기고 그다음 증가해야 돼.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극대와 극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것은 그래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선생님이 그린 함수의 그래프는 극대값을 몇 개 찾을 수 있나요? 충분히 작은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 충분히 작은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 찾을 수 있는 극대값 2개. x 이퀄 a에서 두 군데에서 극대가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여기도 볼까요? 이것은 그 두 군데에서 최소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었던 이러한 식이 바로 여러분에게 극대 극소에 대한 정의이므로 지금과 같이 그 근방에 있는 다른 함수값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근방에 있는 다른 함수값들보다 이점에 있는 fa가 같거나 작다라는 것을 통해 그 부분에서의 최소값이다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았어요. 자, 그런데 이걸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무엇을 먼저 공부하고 이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롤의 정리를 공부한 후에 이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꼭 최대값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서의 최대값이면 그래, 그럴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극대예요. 혹은 극소여도 된다. 그러면 f 프라임 a는 제로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게 꼭 붙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극대와 극소는 연속함수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이러한 함수에서도 이 함수값은 그 주변에 있는 함수값들보다 다 작네요. 이것도 극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지점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딱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fx가 x 이퀄 a에서 극대이다 혹은 극소이다 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이것이 맞는 말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롤의 정리에서와 같이 여러분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보면 눈에 보이고 있어요.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서 최소값이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에서 심지어 어떻게 되고 있는 것도 보이나요? 접하고 있는 것도 보이나요? 도함수가 제로가 되는 지점 이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실 여러분이 기하학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한번 꼭 설명해 보세요. 생김새 자체가 자, 내가 이 근처에서 제일 작은 값이야. 그러므로 그 함수 값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y 이퀄 fa예요. 그 fa보다 fx가 계속 크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극대라고 했어. 우리 극소라고 했어.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는 무엇이 되었나요? 접선이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것이 바로 극대값 극소값을 이루는 지점이 된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고요. 미분 불가능한 함수였을 경우에는 역시 모의 정리를 만족하는 지점이 없었던 것처럼 프라임 x가 반드시 제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이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기반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극대에 대한 것을 읽어볼게요. 극대값이 x 이퀄 a에서 극대이다.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충분히 작은 구간 내에서 내가 최대값이랍니다. y 이퀄 fa보다 모두 다 fx는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프라임 x가 제로가 되어야 된다, 접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보게 되었어요. 그럼 그 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앞서 공부했던 제곱인수 이런 것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여기는 여러분이 설명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고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출제하기 적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하나씩 익히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여러 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자, 보면 y 이퀄 fa보다 다 작다는 뜻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그것을 한번 설명해보자. 충분히 작은 절대값 h에 대하여 h 작아지는 녀석의 미분 계수에서부터 많이 쓰던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a, f, a가 최대 그 근방에서 최대 극대값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a 플러스 h, a 마이너스 h가 이보다 우측, 이보다 좌측에 존재할 수 있네요. a 플러스 h, a 플러스 h가 자, 이것은 h가 양수인 경우, 이건 h가 음수인 경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구간 내에서 나는 늘 무엇이어야 했으므로 주변에 있는 함수값보다 같거나 커야 했기 때문에 우리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냐면 a 플러스 h가 그게 a보다 크든 작든 간에 fa 플러스 h는 fa보다 늘 어떻다 밑에 있다. 그럼 작거나 같다 이 얘기예요.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정의된 대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수식 또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롤의 정리 그리고 여기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 혹은 그 표현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정보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자, 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h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 리미트 h가 제로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가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극한 값을 우리는 존재하면 f 프라임 a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것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나요?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누어 조사해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극한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는 자, 내가 늘 뭐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했었고 분자는 0보다 같거나 작아요. 그러므로 지금 둘 모두가 0보다 큰 상황이고 이 전체는 0보다 같거나 작은 값에 수렴한다.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이쪽 방법 볼게요. fa 플러스 h. h가 아무리 음수라 하더라도 그 밑에 있다 했어요. 그림 그리고 수식이에요. 이 수식과 이 그림은 여러분이 정의된 대로 표현했을 때 그리게 되고 그리고 써보게 되는 식이고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를 공부할 때 그리고 극대값을 공부할 때 또 공부하게 됩니다. 백 fa h. 자, 이번에 보았더니 분모 작아. 그래, 제가 극대값이라 그랬으니까 0 이하 분모 당연해. 근데 이번에 보니까 둘 모두 0보다 작아. 부호가 같네요. 그래서 0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므로 나 존재해야 된다. 그러므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우리 둘이 같으면 제로여야만 합니다. 0 이상의 값이 같으면 0일 수밖에 없네요. 누가 보고 왔어요. 누가 어떤 괴생명체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괴생명체에 대해 어떤 친구가 야, 그거 30cm 이상인 것 같아. 어떤 친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30cm 이하였던 것 같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정답 30입니다. 이 좌극한 그리고 우극한이 각각 0보다 같거나 크다, 0보다 같거나 작다를 표현했습니다. 자, 물론 기하학적인 관찰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자명하게 그래프를 그려가고 그것을 관찰해가면서 이것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 첫 번째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처럼 설명해보고 그것을 그려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극대, 극소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알게 되었네요. fx가 물론 여기 미분 가능하다고 했을게요.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극대도 있고 이런 극소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분 가능할 경우에 fx가 x 이퀄 a에서 극대 또는 극소면 그럼 무엇이 반드시 성립한다? f 프라임 a는 제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롤의 정리와 거의 같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빠지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아래 그림이었으나 자, 이게 되고 나면 여러분 또 무엇을 설명하게 되어 있나요? 영재인가? 역도 성립하니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주로 할 일은 무엇이냐면
미분 가능을 공부했으면 마치 구분한 공부한 사람이 두 자릿수 곱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미분법 도함수를 공부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F'의 부호를 통해서 그렇다면 Fx는 증가 상태야. F'의 부호를 통해서 F' 음수면 그렇다면 Fx는 감소 상태야. 야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극대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네. 자 이런 증가와 감소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나 그 정밀하게 그 과정까지 살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역시 공부한 친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F'X 이퀄 제로라는 지점들을 조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극대가 되거나 극소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니까 층처럼 둥그런 데가 나와. 둥그런 데가 나와. 라고 기하학적으로 알고 있었던 층처럼 설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사하는 건 알아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그래? 그럼 F'A가 제로이면 반드시 그게 극대나 극소값을 만듭니다. 이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인형 잠꾸러기인데 잠꾸러기 중요한 비너가 아닌가 수준인 거예요. 아 비분 가능한 연속인데 연속이라는 수 중에는 비분 가능한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극대 혹은 극소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반드시 프라임엑스가 제로여야 하는데 프라임엑스가 제로라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극대 극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극대 극소 값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미분 가능한 함수일 경우에 거기서 극대 극소 값을 찾기 위해서 F'X 이퀄 제로의 실근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극대 극소 값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극값은 극대 극소일 경우에는 반드시 프라임엑스가 제로야. 그러므로 나는 프라임엑스가 제로가 되는 분들을 후보군으로 해서 그 안에서 나를 찾아주면 돼. 자, 이게 올바른 방향이 필수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도 역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것이 있네요. fx를 x 세제곱이라 하면 자 선생님 아직 다른 3차 함수의 기억은 여러분이 복잡하게 그리는 방법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함수만으로도 여러분이 x 세제곱이라는 함수 지수 로그 거듭제곱근의 성질과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설명할 때 나왔던 이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눈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F'X가 3x 제곱이기 때문에 F' 제곱은 0입니다. 그러나 x 이퀄 0에서 극대니 아니에요. 극소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그려보았더니 F 제로보다 그 인근에 있는 값들이 다 작지도 않고요. 다 크지도 않습니다. 한쪽에서 작고 한쪽에서 큽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증가 함수임을 밝히고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을 다소 그 식의 변형이 여러분 복잡하게 느껴졌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변형이고 그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예시이기 때문에 이 x 세제곱이 증가 함수임을 빼서 양수임을 증명함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어딘가 다른 나라에서도 중요하게 물어볼 수 있는 매너넣기, 연역처럼 어디에서든 물어볼 수 있는 중요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프라임엑스가 제로지만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야. 그래서 이것의 기억을 틀렸습니다. 아닌 경우가 있어. 자 이렇게 소중한 예시를 계속 만들어 주었던 이 지점 당연히 많은 시험지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수밖에 없는 지점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역시 100%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극대 극소값을 판정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F'X 이퀄 제로 이것을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F'X 이퀄 제로의 해를 찾습니다. F'X 이퀄 제로가 되는 지점들을 찾아서 그중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면 즉 F'X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F'X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게 되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게 되면 이것은 무엇일 수밖에 없다? 극대 값일 수밖에 없다. 프라임엑스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극대 값일 수밖에 없겠네요. 반대로 내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게 되면 이러한 경우 그리고 여기 프라임엑스가 제로가 되는 마치 모래정리 축한 부분입니다. 이 주변에서 어떤 모래정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감소해서 증가이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것을 찾으면 그것은 극소값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하겠습니다. 극대 극소의 판정은 증거같이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정의 자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자주 따져보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 바로 증감표라는 것으로 이것을 이 과정을 연습하게 되거든요. 증감과 극대 극소 여러분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증감표를 혹시 10번도 안 그려본 친구 있나요? 처음 공부하는 친구여도 아니면 처음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증감표라는 것을 10번 이상 하지 않은 학생들은 선생님과 이제부터 공부하게 되는 3차 함수의 개념부터 이것을 여러 차례 증감표를 통해 부호를 통해 F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고 그랬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증감과 극대 극소 중요한 개념에 대한 것을 완벽히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몇몇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여러분 반복해보고 그리고 이 뒤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함수의 개념을 이것을 중심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 극소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것에는 여기 수업 진단표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연습을 해봅니다. 이 부분이 시간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또 단순하게 해서 센트.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아마도 21번, 30번,